돈 찾아서 전자레인지에 넣어두세요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누가 속을까 싶은데 오늘 또 이런 식으로 1억 원을 가로챈 20대가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구속됐습니다.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지하철 무인보관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갖다 두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속아서 갖다 두게 되는데요. 네, KBS 시사기획 창의 인천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또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영상을 보면서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요. 또 이 문제를 직접 기획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의 한승진 경감, 또 임동희 경위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제일 먼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아니 전화해가지고 지금 저 선생님 통장이 해킹당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돈 찾아서 1,200만 원 찾아서 2,200만 원 찾아서 냉장고 냉동고에 넣어놓으십시오. 전자레인지에 넣어놓으십시오 하면 네. 피해자들이 진짜 갖다 넣어놓는단 말입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범행을 위해서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들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 실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대출이나 금융기관이나 검찰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피해자들이 캐치해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심리를 적극 이용한다는 거죠. 피해자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얘기를 하니까 그 맞춤형으로 접근하니까 피해자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이걸 수사를 하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 전화가 와서 그쪽에서 얘기가 했을 때 그런데요라고 답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범행은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알려주는군요. 그렇죠. 네. 아예 그런 전화는 받지 않으시는 게 네. 받더라도 네. 그런데요라는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가급적 처음부터 응대하지 말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끊어버리거나. 네. 임경님 현장에 네. 계시면서 요즘 수법도 진화하잖아요. 예. 요즘 제일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어떤 겁니까? 과거 보이스피싱 초기에는 주로 경찰이나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하는 범죄가 많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도 홍보가 되고 사례가 많다 보니까 네. 경찰, 검찰 사칭해서 범행을 하면은 대부분이 요즘에는 속지 않으십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최근에 많아진 게 네. 대출 빙자 사기라고 해서 네, 네. 기존 보이스피싱을 하던 범인들이 멘트만 바꾼 겁니다. 대출로. 네. 예. 그래서 주로 대출을 빙자해서 네. 대출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네. 수수료나 이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서 가로채는 네. 방법이 많습니다. 네. 임경님 현장에서 같은 질문입니다. 왜 속을까? 진짜 궁금합니다. 이제 경감님 설명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느끼시는 야, 이러니까 속는다. 저희도 처음에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네. 아니,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왜 속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은 하지만 네. 막상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항상 TV를 보면서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계속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은 까맣게 잊혀지고 생각이 안 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말려두는 거고. 예. 네. 네. 이렇게 감쪽같이 피해자를 속이는 네.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은 없으셨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사칭 사기입니다. 검사라고 하고 네. 지금 명의 도용 및 이 불법 거래 사기단을 좀 검거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이 대량의 신용카드와 이 대포 통장들을 좀 압수를 했습니다. 네, 적금 2개만 네, 해지하신 다음 네, 발급받으신 안성계좌로 자료 이동해 주시면 되는 네. 겁니다. 농협에 제가 예금이 있는데 그걸 해지해서 입출 통장으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단지 돈이니까 시키는 대로 가라시고 하신다면 대장 아드님은 털 거 하나도 안 다치고 범인 되는 즉시로 바로 만나게 해드리겠는데요. 허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정말 큰일 났네. 나는 죽겠네. 그밖에 하지 말란 말이야. 에이 아줌마 말 잘 들어. 시키는 대로 잘 해란 말이야. 아들을 구할 거야죠. 김 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곧장 집 근처 은행 창고로 가서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김 씨의 협조를 구해서 조직원 검거에 나섰습니다. 아까는 사람이 시간이 처음 얘기해가지고 거기 오라고 뭐 어떡하냐고. 아직은 두 마리 죽이고 하나요? 아들이 문제잖아요. 아들이 죽여버린다고요, 못 보면은? 잠시 후 용의자들은 검거됐습니다. 네, 검거화면이네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도용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돈을 빼가는 건데 보통 인출은 어떻게 해갑니까? 지금 거기 저 현재 인출을 해가기 위해서는 네. 대포 통장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대포 통장은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것이고 네. 현재는 이제 체크카드만 받아서 네. 그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사람은 그 체크카드 주인이 아니죠. 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니까 네. 그쪽으로 이체를 하게 되면 그 카드를 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중국에서부터 받아서 ATM기에 가가지고 피해액을 인출을 해내는 거죠. 네. 네. 아들, 딸을 납치했다는 그 협박성 멘트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도 왜 속나 싶으시겠지만 네. 저 상황 대비는 너무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를 엄두도 못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 목소리도 아닌데 아들 목소리처럼 들린다고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아들 이게 자녀 납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쨌든 그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들의 핸드폰 번호까지도 유출이 된 상태예요. 네. 그쪽에서.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걸면서 네. 동시에 그 아들한테도 전화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아들한테 전화를 하면 통화 네. 중이 걸리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들과 그 부모한테 똑같이 전화를 해서 네. 서로 연결이 못 되게 하기 때문에 아들의 네.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혹시나 해서 아들이나 딸한테 전화해보면 연결 안 되게 해놓는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영상에 보시면 네. 거의 협박을 합니다. 협박. 욕설은 뭐 기본으로 가는 거고 돈을 내놓을 때까지 뭐 2시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니까 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한번 거기에 걸려들면 이거 끊기가 어려워요. 또 어르신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 자녀 납치 범죄가 네.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서민들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KBS 시사기획 창이 경찰과 한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네.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추적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대 김모 씨가 구인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입금액의 5%를 수고비로 준다고 만나자고 하는 건데요. 제 명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지 2시간 후 다음 지시가 떨어집니다. 돈이 입금됐으니 은행으로 가서 1,000만 원을 찾으라는 그런 지시인데요. 20분 뒤 김 씨에게 누군가 접근해 돈을 받아가는 장면이 포착됐고요. 송금책이었습니다. 네. 이들 주변에서는 망을 보는 이른바 망원도 목격됐습니다. 돈을 건네는 순간 송금책과 망을 보는 망원은 미리 잠복 중인 형사들에게 공거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망원이죠.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은. 네. 20만 원 준다고 그랬다. 네. 조직원은 경찰이 잡혔을 때의 행동 지침도 내렸습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때 네가 형사들이랑 경찰한테 협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형한테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주라고. 별일 없을 때는 실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네. 이번에는 같은 번호로 경찰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입금 계좌는 몇 개 있으세요? 우리은행이 한 3개 있는데. 해지하신다는 네. 발급받으신 안전계좌로 자금 이동해주셔야 되는 예. 보이스피싱 전문 수사관이에요. 제가 장시간 고생하셨네요. 저한테 거짓말 하시느라고. 그런데요? 어디 소속이신데요? 마지막 장면은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전혀 당황을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이 뭐 해외나 중국에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의 검거망에 잡히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대부분 전화를 직접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는 콜센터는 해외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또 그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정상적으로 명의자와 사용자가 같은 번호가 아니고 대포전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중국까지 해외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고 네. 또 전화를 하는 콜센터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작은 소규모 가정집이나 빌라 같은 것을 그러겠죠. 이용합니다. 네. 예. 또 그 빌라 같은 경우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주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실장님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네. 경찰에 덜미가 잡혀서 전화를 할 경우에는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이런 암호도 있는 뭐 거죠. 영화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 실장님, 사장님은 그중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네. 주로 이들이 범행할 때 그 핸드폰 메신저를 사용하는데 네. 뭐 평소 대화하던 내용하고 틀린 내용을 보내라든지 네. 갑자기 식사하셨습니까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평상시와 틀린 대화를 미리 정해놓고 말을 맞춰놓고. 예.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약속했던 그 답이 오면 그 해외 쪽 콜센터에서는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검거가 어렵겠군요. 예, 수사가. 더 이상 수사하기가 예. 어려워지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체크카드 쓴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인출해 가려면 마지막 출구가 이제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통 소비자들에게도 뭐 얼마를 줄 테니까 통장 좀 제공하세요. 이런 광고가 요즘 금융당국이 워낙 엄격하게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광고가 성행한다고 하는데 관련 그림들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통장만 빌려줘도 범죄인 거죠? 예. 네. 통장만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이 규정돼 있고요. 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을 주는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네.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저런 광고를 보고 네. 건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네. 네. 주류 세금 통장 임대 모집합니다. 저런 게 다 대포 통장 찾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저런 상태, 현재는 좀 스틸 화면으로 볼까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네. 200만 원 등록비를 드리면서 3일 사용하겠다. 네. 그렇죠. 휴면 계좌를 주면. 네. 지금 저게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그 계좌 그 통장에 대해서 이제 돈을 제시를 합니다. 네. 예전에는 너를 취직시켜 주겠으니까 임금을 받을 통장을 보내라는 식으로 해서 네. 그걸 받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을 이제 제시를 하죠. 네. 상대방한테.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돈을 줄 것처럼 하지만 결론적으로 돈을 못 받습니다. 통장 주인들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통장을 주게 되면 네. 그 통장이 바로 이제 범행에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현재는 좀 돈을 제시하고 통장을 건네주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은 처벌에 있어서도 네.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전 정말 처벌받는지 모르고 그냥 통장만 빌려줬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런 부분을 요즘 소비자들이 좀 알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통장에 네. 보시면 네. 통장에 보시면 안내 문구가 있고요. 각 금융기관에 가면은 네. 통장 양도 행위는 불법이라는 다 써붙여져 있죠.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건 저희가 그 사회가 예전에는 그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이 됐지만 네. 현재는 그렇게 해서는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KBS 시사기획창은요, 중국 옌제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잠입 취재해봤는데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중국 옌지입니다. 아파트 10평 남집 공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인데요. 이곳으로 출근한 서너 명의 여성들은 모두 중국 동포였습니다. 가마, 내가 소리 이렇게 해야 되니 좀 방을 가라 한마디. 방 받아 가야 되세요. 재능이 살게. 한국의 은행 업무 시간에 맞춰서 이들도 출퇴근을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성님 맞으세요? 네, 금융인데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 신청하신 매출상품 승인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승인 받으신 상품은 저희 자사 상품인 안심 행동변 보증서 번호를 질러 승인 받으셨거든요.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출 인장 확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힘든 한국 사람들이 표적이고요. 3개월치 그 원금이자 그거 126만 원 맞으시죠? 피해자가 입금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하자 전화를 끊자마자 욕설을 합니다. 몇 번을 가면 난리이 나고 기뻐하나 지금.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조선족으로 보이는데 저런 콜센터가 혹시 몇 개나 됐는지 추정이 됩니까? 저희도 궁금해서 네. 예전에 그 중국 쪽 콜센터에서 범행을 했던 피해자를 검거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게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되냐 물어보니까 주로 아까 영상에 나왔던 옌지 쪽에 네. 두 집 건너 한 집 꼴이라고 네. 봐도 된다고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NG에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절반은 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이런 뭐, 예. 뭐 그런 그 말까지 정도 있더라고요. 규모인데 네. 중국 경찰은 단속을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범행을 하는 피해자들은 그 집이 보이지만 네. 공안들이 다니면서 그 집에서 전화하는 자체만 놓고 네. 그걸 듣고 다닐 수도 없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요. 예. 네, 그렇군요. 자,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새 직원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네. 새로운 직원 교육이지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취재진이 잠입했던 그날에는 콜센터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금액은 최대한 많이 말해. 한 2천 정도는 말해야 돼. 이 차는 원금이자 3개월치 땡기다. 신입 직원은 곧장 교육을 받은 대로 통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용 김입니다. 대중수소하신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인 사기범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건 하는군요. 아예 한국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월급이 더 많이, 훨씬 많이. 언어 같은 거랑. 여기서는 거의 요즘 쉽게 말해 한국 사람이 더 사기치기 쉽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사무실에 놓여있는 컴퓨터 저장된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중국급 사이트인데 뭐 데이터베이스를 판다. 해킹해서 한 사람당 10,000원에서 5,000원 정도 돈을 주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보시면 실제 연변 사람 말고 한국 사람의 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그 보이스피싱 초창기에는 뭐 누구나 우리 흔히 보이스피싱 그런 개그 소재를 쓸 네. 정도로 너무 어설펐잖아요. 예, 네. 말투가 어눌하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면은 중국 동포가 하는 범죄 이렇게만 여겼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주로 아쉽지만 20대 청년들이 돈을 쉽게 벌다 보니까요. 네. 그 중국 쪽 콜센터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고 많은 돈 벌 수 있다는 제안 네. 때문에 그쪽에 가서 많이 범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콜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뭐 돈의 인출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범행 조직을 보면 크게 네.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 총책하고 네.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는 그 콜센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그래픽에 나오는 것은 네. 통장을 모집하는 이제 그 모집 과정을 네. 지금 그림으로 배달책, 인출책까지. 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다음 거 볼까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 작은 장이라고 표현을 네. 했고 또 다음에 보면 큰 장이 작은 장과 큰 장으로 나눕니다. 네. 근데 원래 그 작은 장과 큰 장의 의미는 작은 장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액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작아서 작은 장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네. 큰 장이라 하면 통장 명의자가 네. 직접 은행에 가서 네. 자기 돈인 것처럼 찾아서 그것을 중국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은행 업무를 하게 되면 뭐 1,000에서 5,000, 뭐 1억까지도 네. 한꺼번에 인출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큰 장과 작은 장의 의미를 나눠서 네. 얘네들이 이제 범행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작은 장은 네. 분업화되어 있죠. 콜센터하고 통장 모집책이 서로 분업화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 분업이 서로 연결이 되는 과정이고 네. 큰 장이라 하면 콜센터에서 직접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면서 네. 그 통장 명의자를 은행에 보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큰 장과 작은 장을 나눠서 지금 그 범행 수법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큰 장 범행이 네.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큰 상황입니다. 장이. 네.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억울한 경우가 참 많던데요. 특히나 현장에서 직접 보시니까는 더 안타까운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피해 막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명심하자 네. 짚어주신다면. 앞서 처음에 전화 응대부터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제가 볼 때 경찰, 검찰, 은행, 금감원, 정부 기관 그 어디라고 얘기를 해도 네. 현금, 체크카드, 네. OTP 통장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자기 그러네요. 소속을 네. 밝혀도 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요구를 한다 그러면 네. 전화를 끌어모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정부 당국 지금 직접 검거하시는 장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어디도 금융기관 어디도 뭐 금융당국 어디도 직접 그런 걸 물어보는 또 요구하는 건 없다. 그래서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하승진 경감 또 임도영 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